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한 달을 앞두고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이버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워싱턴 DC의 미 교통부 본부 마당에서는 이 핸들이 없는 양산형 사이버캡이 전시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사이버캡이 집결해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4월 본격 양산이라는 카운트다운은 점점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테슬라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텍사스 물류 현장에서 디젤 트럭 대비 75% 이상의 비용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이 망가진 도로인 팟홀을 스스로 피해가는 FSD의 영상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로이터의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기업이 상장을 할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사이에서 어느 곳에 상장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소가 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이 룰 자체를 고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X는 현재 목표로 1.75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정말 이러한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면 상장과 동시에 미국 시가총액 6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와 애플 등 메가캡 기술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런 거물을 놓치는 것은 경쟁력의 상실이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모시기 위해 큰 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나스닥은 이번에 신설한 초고속 편입 패스트 엔트리를 통해 1년이 걸리는 지수 편입 기간을 30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제안하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ETF와 인덱스 펀드의 거대한 자금이 스페이스X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과 자금의 동원력 면에서는 나스닥이 현재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이고, 프리플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스닥이 아무리 판을 깔아주어도 상장 초기 시장에 풀리는 주식의 수가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물량보다 적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 스페이스X를 위해서 마련한 패스트트랙 때문에 준비도 되지 않는 기관들에게는 상장 초기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뛰어올렸다가 또 급락시키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페이스X가 상장되게 된다면 가격 거품과 또 변동성이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은 정말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조는 완전 다르지만 테슬라 주주가 직면할 자금의 이동만큼은 실제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는 혁신 기술주라는 이 항목을 정해놓고 이곳에 일정한 예산만 넣어두겠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주머니의 70에서 80%를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스페이스X라는 역대급 주식이 등장하게 된다면 기관들은 스페이스X를 무조건 일정한 부분만큼 채워넣게 되고, 일정 금액의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들이 가장 먼저 팔게 될 것은 어쩌면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 테슬라에 머물러야 할 자금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받치고 있던 유동성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수년간 테슬라에 걱정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X나 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어서 거대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현금이 필요할 때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가 없고 스페이스X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유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가에 늘 드리워져 있었던 대주주의 기습 매도라는 불확실성은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로이터에서는 여전히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스닥의 패스트트랙 규정이 규제 당국의 제동으로 지연되거나 또 상장 시점 역시 하반기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되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은 테슬라 주주에게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테슬라에게 하나의 악재를 오히려 제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세미가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텍사스 도로 위에서 놀라운 성적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미국 멕시코 국경에 물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모네 트랜스포트가 최근 테슬라 세미트럭을 실제로 사용해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모네 트랜스포트의 발표에 따르게 된다면 텍사스 지역 내에서 총 4,700마일 7,500km에 달하는 운행 구간을 진행했다고 하고 가장 놀라운 수치는 전비의 효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가 기록하고 있는 효율은 마일당 1.64kWh인데요. 이는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일당 1.7kWh를 오히려 상회하는 수치이며 일반적인 디젤 트럭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경유의 평균가는 리터당 1,967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부산 구간인 400km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대형 디젤 트럭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하게 될 경우 145리터 정도의 경유가 소모되고 유류비만 약 28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왕복 한번 하게 된다면 기름값으로 57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인데요. 만약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사용하게 된다면 서울 부산 400km 주행에 필요한 이 전력을 1kW시당 180원 정도라고 적용해 본다면 충전 비용은 73,4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디젤 트럭이 28만 원을 쓰고 있을 때 테슬라 세미 트럭은 7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유류비의 절감률이 무려 74%에 달합니다. 자, 한 달에 25일을 가동할 수 있는 트럭 한 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달 약 1,063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1년이면 트럭 한 대당 약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 세미 트럭을 들여오는 것이 매년 1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모네 트랜스포트의 결과는 앞서 시범 운영에 참여했었던 다른 기업인 아크베스트나 펩시코의 기록과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특정 지역이나 운전자 습관에 좌우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젤 트럭의 운영 비용을 파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미 트럭이 정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된다면 2026년 하반기에는 정말 물류업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연료비의 절감과 유지보수 비용의 하락은 기업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경제적 유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미래가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DC 미 교통부 본부마당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국립 자율주행차 안전포럼에 맞춰서 공개된 이번 사이버캡은 그동안 봐왔던 검증용 유닛이 아니라 양산 라인으로 들어갈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는 완성형의 공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개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산형 모델의 디테일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21인치 초거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는 것이고 실내에는 핸들과 페달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오직 상단의 비상 정지 버튼만이 유일한 물리적인 제어 수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렁크 공간은 기존에 카펫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염에 취약했었는데 이번에는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쉬운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교체되었고 테슬라 최초의 내부 트렁크 카메라도 설치되었는데요. 이는 승객이 내릴 때 물건을 두고 내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하며 무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외부 카메라 세척 시스템인데요. 모든 외부 카메라는 전용 탱크와 멀티포트 배출 시스템을 갖춘 고압의 세척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비가 오거나 진흙이 튀는 극한 상황에서도 FSD가 맑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워싱턴 DC의 전시는 이 규제 당국에게 보내고 있는 최종 확인과도 같은데 테슬라는 이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4월 본격적인 양산을 확정 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이버캡이 미국의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인데 션 더피 장관은 기술주행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are in a race, right? Everyone is trying to have the best technology that will be deployed around the world. And I want the technology to be developed in America, I want the jobs in America, and I want the rest of the world to use American technology. I don't want to see a foreign competitor / foreign adversary / communist party beat America and have their technology deployed around the world.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is is an economic issue. This is a safety issue.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을 이 교통수단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중국의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로봇택시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카드는 바로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기술이 이겨야 한다고 장관이 직접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미국 전역의 도로를 하루빨리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규제적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대규모로 30대 이상의 사이버캡이 운송 트럭에 실리거나 공장 내 테스트 구역에 대기 중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운송되는 차량 중 상당수가 핸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좀 놀랍고요. 어쩌면 완전 자율주행 허가가 나오기 전 미국 전역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닛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고, 세미트럭을 통해서는 물류비를 파괴하고 사이버캡을 이용해서는 이동 비용을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면 새로운 차가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이동의 경제학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 사이버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워싱턴 DC 교통부 마당에 당당히 서 있는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다음 목표로 이동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의회에 연방 법안에 대한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점점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미 교통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